안녕하십니까. 낮 시간에 방송을 못 들었거나 또는 연결이 끊어져서 공부를 못한 학생들을 대비해서 영상 한 번씩 만들어 올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링크가 걸려 있을 거고요. 유튜브에도 있을 겁니다. 같이 보시고요. 선생님이 실수가 많을 거예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좌우 지금 이게 앉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그림 보면서 선생님 영상 보면서 앉다 보니까 좀 내가 똑바로 앉았나? 뭐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좀 이상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전문가가 아니고 초보자니까. 그리고 영상도 조금은 좀 허접하고 수업도 다른 유튜버들보다 많이 허접할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노력은 해봤지만 선생님 마음대로 안 되네요. 노력을 좀 더 해서 좀 더 좋은 걸로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수업할 내용은요, 운동이라는 부분입니다. 과학에서 역학이라는 부분인데, 과학에서는 아주 큰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많이 어려워하죠. 싫어하고. 이유가 간단합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보통 계산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기초적인 거나 꼭 중요한 거 위주로 할 거고요. 문제 역시 비비 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공지할 것은 아까 얘기했나요? 이게 수행평가와 관계되니까 좀 봐달라고.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수행평가 관련 내용들을 힌트를 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길어봤자 20분 남짓. 벌써 선생님이 지금 한참 얘기를 떠들어서 1분 넘었는데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오늘 수업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온라인 학습방 있죠? 그걸 여러분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전 시간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시간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또 그 다음 시간 되면 그 전 시간 문제를 먼저 풀고 그 시간 수업을 하면서 계속 문제 푸는 여러분들 그 기능을 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할 부분은 우선 가장 좀 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운동이라는 개념 부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과학의 세계는 운동과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운동의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오른쪽에 왼쪽인가요? 왼쪽에 있는 그 농구하는 모습처럼 스포츠를 보통 운동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이 부분.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잠깐만 선생님. 요 부분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보통 운동이라고 안 해요.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데 이동만 했어요. 근데 무슨 운동이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과학에서 얘기하는 운동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겁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동 거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빠르든 느리든 땀이 나든 안 나든 이동 거리가 생기면 다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구도 운동이지만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동하는 것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속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역시 아마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욕심 같아요. 자, 저기 운동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하지? 누가 더 빠르게 하지? 이런 걸 또 괜시리 비교하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속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속력이라는 개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위치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 거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이거는 이제 속력은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누가 더 빠르냐 비교하는 목적. 그러면 한 사람이 5초 동안 30m를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30초 동안 90m를 이동했어요. 누가 더 이동거리가 많습니까? 당연히 아래쪽이 이동거리가 더 많죠. 이동거리로 얘기한다면 아래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빠르기로 얘기하면요.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같은 시간대로 해보자고. 시간이 서로 다르니까 같은 시간대. 뭐 2초로 하든 10초로 하든 상관없는데 우리 편하게 보통 1초로 합니다. 그래서 1초로 해보세요. 1초로 하면 윗사람은 6m를 이동했고요. 아랫사람은 1초로 하면
3m를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빠르기로 얘기하면 윗사람이 훨씬 더 빨랐다. 2배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동 거리를 보통, 속력을 보통 계산하는 공식,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공식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생각하지 마세요. 전체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0m를 가는데 5초, 근데 초를 여러분 용어로 쓰겠습니다. S, 뭐의 약자냐면 SEC, 세크의 약자예요. 자, 계산하세요. 30 나누기 5니까 6이 나오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이 남았어요. 뒤에 찌꺼기 남았어요. 뭐요? S분의 M 남았어요. 근데 모양이 좀 그렇죠? 여러분, 이 단위는요, 사실은 계산하고 나온 찌꺼기예요. 우리 보통 2분의 1, 3분의 1을 이렇게도 쓰지만 좀 이쁘게 쓰려고 이렇게도 쓰죠. 마찬가지로 요거 분수를 이렇게 예쁘게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우리나라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읽죠. 세크 분의 미터 이렇게 읽죠. 근데 과학이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 방식을 따라주는 겁니다. 미터 붙어 읽어요. 이걸 퍼라고 읽어요. 퍼, 세크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수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과학에서는. 근데 또 하나 방법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 수업을 할 건데요. 여러분 9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프는 장난감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일 먼저 볼 게 이겁니다. 가로, 세로가 뭔지. 여기는 이동 거리로 되어 있죠. 거리고요. 여기는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과 거리니까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이 자동차가, 이 장난감 자동차가 시간에 따라 얼마씩 이동하는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보여볼까요? 우선 첫 번째 구간, 이거부터 할까요? 총 시간은 60초 동안, 총 거리는 24m를 갔어요. 24m를 갔어요. 자, 구간으로 나눠볼게요. 왜 구간 나눴을까요? 그래프가 꺾이면 구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 중간에 나눌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가 좀 꺾인 걸 봐서 운동 형태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딱 나눠졌죠? 이렇게 나눠져서 처음 20초 동안에는 얼마? 0에서부터 여기 8m까지 총 8m를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구간 보시면 시간은 20초에서 40초까지 역시 시간도 20초 동안 두 번째 구간. 이번에 이동거리가 아까 여기 8이었죠. 여기는 얼마일까요? 옆으로 똑같이 돼 있죠. 그래프가 역시 8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동 안 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다구간 보겠습니다. 40에서 60까지 총 20초 동안 8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여기가 아까 얼마였죠? 24였죠? 24 갔으니까 총 16m 갔습니다. 왜 16인지도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24에서 8 뺀 거예요. 24에서 8을 뺀 거예요. 16m 간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동차의 운동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 자동차는 여기요. 이 밑에 그림 보세요. 시계하고 같이 보세요. 0에서 출발해서 처음에 20초 동안에 천천히 이동했어요. 아따 천천히 간다 그죠? 20초 동안에 꾸준하게 이동을 해서요. 20초 때 8m에 도달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자동차는 안 간 거예요. 여기서. 계속 8m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40초부터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빠른 속력으로 20초 동안 이제 24m까지 이동을 하게 된 거죠. 뭐 그래프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책에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자동차가 정지했던 건 어디일까요? 그 까닭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답이야 뻔하죠? 어디에요? 여기죠? 나 구간. 여기죠, 여기.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답을 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까닭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까닭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보면 나 구간에서 정지했는데 왜 이동거리가 8로 변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하나 더 첨가할 거예요. 시간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시간이 안 지나가고 시간도 0인데 이동거리가 0이다. 그건 이동했다 놨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동은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동거리가 없었다. 그럴 때 이제 운동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동차가 가장 빠르게 이동한 구간은 어디일까요? 한마디로 가장 빠르게 이동한 구간을 물어본 걸로 봐서 뭐 하란 뜻이죠? 속력 구하란 뜻입니다. 가구간 볼게요. 시간 20초 동안 이동거리 아까 8m였어요. 0에서 여기까지 요만큼 8m. 어떻게 해요? 20세크분의 8m 이래서 0.4 m/s. 뒤에 남은 거 그냥 쓰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나 구간으로 갈까요? 색깔 좀 바꿀게요. 나 구간 갈게요. 나 구간 어떻게 됩니까? 20초 동안에 이동거리가 얼마였어요? 0이었죠. 8에서 8까지 0이었죠. 따라서 20초 분의 0m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0m/s. 자, 다구간으로 가겠습니다. 20초 동안 16m, 20초 동안 16m, 그러면 0.8m/s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가 제일 빨랐죠. 가보다 2배나 빨랐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시간과 이동 거리의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요거 뭐라 그래요? 요거 기울기라고 그러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라고 그랬죠. 기울기가 바로 속력을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수행평가는요. 우선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금방 여러분 봤던 그래프 있죠. 그 시간과 이동 거리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낼 거예요. 물론 우리 교과가 똑같은 문제는 안 내요. 약간 선생님 다른 이렇게 변형해서 내겠죠. 그 변형해서 낸 문제 그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속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가나다 각 구간별로 속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를 다시 그리는 거예요.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는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업할 내용이에요. 뭐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이쪽에 손인가요? 이상하다. 빠이빠이.